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강 과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나는 강도혁 42살의 흉부외과 과장. 수천 번 메스를 잡아온 이 손이 지금 미친 듯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7살 유진이와 5살 유호는, 아내 뱃속의 셋째는? 의사의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내가 아빠라고 믿어온 새 아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빛 기운과 함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외과 의사의 몸에 밴 습관이죠. 나는 강도혁 42살의 흉부외과 과장입니다. 지방의 꽤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 미라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입니다. 37의 미라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네요. 불룩한 배가 이불 위로 도드라져 보입니다. 우리의 셋째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죠. 오늘도 수술이 3건이나 있네.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새벽의 정적이 집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냉장고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을 봅니다. 7살 유진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아빠인 내가 청진기를 들고 있고 엄마는 커다란 배를 안고 있습니다. 5살 유호는 옆에서 공을 차고 있네요. 아빠는 슈퍼맨. 유진이가 그림 옆에 삐뚤빼뚤 써놓은 글씨를 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 운전하면서도 가족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시절을 거쳐 여기까지 왔죠. 그 힘든 시간 동안 미라가 곁에 있어줬습니다. 결혼 10년째, 2 아이와 곧 태어날 셋째까지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니 이미 스태프들이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첫 환자는 60대 남성,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수간호사의 브리핑을 들으며 수술 가운을 입습니다. 메스를 잡는 순간 가족에 대한 생각은 모두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끝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죠. 환자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과장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피로가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점심시간 의국에서 잠시 쉬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책상을 짚고 겨우 버텼지만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전공의가 달려와 부축해줍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지만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집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내과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도혁이, 자네 언제 마지막으로 검진받았나? 이참에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게. 의사가 제일 자기 건강은 못 챙기는 법이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은 꼼꼼히 챙기면서 정작 내 몸은 돌보지 못했죠. 결국 다음 날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혈액검사, MRI, CT, 각종 호르몬 검사까지.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검사를 담당한 김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내 동기이자 친한 친구였는데 차트를 보며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도혁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뭔데 그래? 암이라도 나왔어? 농담 섞인 말을 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 자, 침착하게 들어. 검사 결과 내게 선천적인 무정자증이 있어. 쉽게 말하면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그의 입이 계속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 내가? 그럼 유진이와 유호는? 곧 태어날 셋째는?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고 셋째도 곧 태어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야. Y염색체 미세 결실이 원인인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정자를 만들 수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수많은 심장을 만져봤지만 지금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검사를 해보자. 실수일 수도 있잖아. 이미 3번이나 확인했어. 미안하지만 확실해.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미라의 문자였죠. 여보, 오늘 유진이가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요. 아빠 자랑이 대단했대요. 저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해놓을게요.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려 봤죠. 유진이의 얼굴, 유호의 얼굴. 정말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 집 앞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 그 안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겠죠. 미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빠다. 현관문을 열자 유호가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유진이도 상장을 들고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아빠, 나 오늘 모범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아빠 닮아서 착하대요. 아빠를 닮아서 착하다는 그 말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이 아이는 누굴 닮을까요? 유진이처럼 아빠 눈을 닮으면 좋겠어요. 평소 같으면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야, 그냥 수술이 좀 길어져서 피곤해.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게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미라도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나만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내가 믿어온 행복이 신기루였다면?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 앨범을 꺼내봅니다. 유진이의 돌사진, 유호의 100일 사진,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유진이의 코, 정말 내 코와 닮았을까? 유호의 눈매는 오히려 낯선 누군가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쳤나?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가? 흉부외과 의사로서 나는 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판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인생의 진단 앞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곧 또 하루가 시작되겠죠.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환자를 살리고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와 모른 척하고 싶은 두려움이 충돌합니다. 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진이가 비몽사몽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아빠가 깨워줄게. 가서 더 자. 아빠 사랑해요. 그 순수한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아직도 이 아이들의 아빠일까? 혈연이 없다면 그동안 쌓아온 정은 무엇일까? 병원으로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파괴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평소라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소리였는데 오늘은 그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러옵니다. 아빠다. 문을 열자마자 유호가 달려옵니다. 늘 그렇듯 품에 안기는 아이. 하지만 오늘은 그 아이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말 내 아이일까? 이 의문이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옵니다. 임신 8개월째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 미소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 그녀가 정말 나를 속여왔을까?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입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해 보인대요. 유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 잘 그렸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미라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 점점 쉬워집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집 자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미라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뜨개질을 하며 말합니다. 이 아이는 꼭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유진이는 나를 많이 닮았잖아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미라를 닮았다고? 그럼 나를 닮은 부분은 없다는 걸까요? 유호는 나를 닮지 않았나? 일부러 떠보듯 물었습니다. 미라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유호? 성격은 당신 닮아서 고집이 세긴 하죠. 하지만 생김새는 글쎄요. 그녀의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면 10년간 완벽하게 연기를 해온 건가요?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갑니다. 곤히 잠든 유진이와 유호, 달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유진이의 코, 확실히 내 코와는 다릅니다. 오뚝하고 곧은 코, 내 코는 약간 매부리 코인데 유호의 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고 선명한 쌍꺼풀, 나는 속쌍꺼풀인데 말이죠. 미친 짓이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다행히 큰 실수는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사설탐정, 흥신소, 불륜조사, 이런 단어들을 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합니다. 평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온 의사가 지금은 아내를 의심하며 탐정을 찾고 있다니.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30년 경력 베테랑 탐정.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 지웠다가를 10번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건으로 의뢰하시려고요? 아내 조사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저씨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박탐정이라고 합니다. 의뢰 내용을 들어보죠.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정자증 판정, 새 아이, 그리고 의심. 그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흔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기우로 끝나지만 때론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죠. 일단 사모님의 일상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겐. 집으로 돌아오니 미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네, 그때 뵙죠. 누구야? 아, 산부인과에서요. 정기검진 날짜 잡았어요. 평범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산부인과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참 여보. 이번 주말에 유진이 학예회 있는 거 알죠? 꼭 와야 해요. 응, 알았어. 일상적인 대화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돕니다. 이번 주부터 탐정이 미라를 미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사모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보이십니다. 오전엔 집안일, 오후엔 마트나 아이들 학원 픽업.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만. 뭔가 있습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카페에 가십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시더군요. 혼자서요? 지금까진 그렇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줍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미라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보고 있는 휴대폰 화면이 확대된 사진, 메신저로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내용은 확인 못했지만 꽤 긴 대화를 나누더군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오후 항상 같은 카페, 긴 메신저 대화. 이건 뭔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물론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추가 정보인데 그 카페 근처에 몇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뇨기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죠. 비뇨기과.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그날 밤 집에서 미라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나와 대화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년간 해온 그대로였죠.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자꾸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 미안. 일이 좀 힘들어서 무리하지 마요.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정말 우리가 맞을까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대학 동기이자 같은 지역에서 개원한 배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도혁이. 진수야, 오랜만이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상한 말이 나왔죠. 참, 내 와이프 잘 지내? 지난번에 우연히 만났는데 임신한 것 축하한다고 전해달래서. 우연히 만났다고? 언제? 2주 전쯤? 강남 쪽에서. 나도 거기 일 보러 갔다가. 강남. 2주 전. 목요일이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 그래. 고맙다고 전할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미라야, 최근에 강남 간 적 있어? 강남이요? 지난주에 친구 만나러 갔었죠. 왜요? 진수를 만났다고? 순간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가 곧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맞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깜빡했네. 안부 전화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왜 처음엔 말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남자입니다. 목요일 카페에 사모님이 계실 때 한 남자가 합석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배진수, 내 대학 동기이자 방금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그 친구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라와 진수는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는 진수가 미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켜봤는데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헤어질 때는 뭐요? 포옹을 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한 포옹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라와 진수, 내 아내와 내 친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 필요한 조사가 있으십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원하신다면. 아니, 잠깐만요.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요? 그때 문득 진수의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송년회 때 봤던 사진. 진수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부인과 딸이 하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수의 딸. 그 아이가 누군가를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우리 유호를?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짓말을 하고 진수네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진수의 딸을 봤습니다. 8살쯤 된 아이. 그리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우리 유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남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이기를, 내 착각이기를 바라면서 탐정이 건넨 봉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는 지난 2주간의 추가 조사 결과가 들어 있었죠. 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는 손이 떨립니다. 첫 번째 사진. 미라와 진수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함께 있었는데 진수의 딸이었죠.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가 미라를 이모라고 부르며 안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모라고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였는데 누가 봐도 가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집에서 나와 아이들과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조사한 건데요. 배진수 씨의 부인은 5년 전에 이혼했더군요. 이혼? 진수가 이혼했다고?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작년 송년회 때만 해도 부인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정확히 기억해 보니 부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 자랑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혼 시기가 묘합니다. 사모님의 둘째 임신 시기와 거의 일치하더군요. 유호가 태어나기 전. 그때 진수가 이혼했다는 겁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입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죠. 카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라와 진수는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대화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충분하다고요? 이미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탐정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줍니다. 8년 전 의료 봉사 관련 기사였죠. 사진에는 젊은 의사들이 찍혀 있었는데 거기에 미라와 진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8년 전에도 알고 지낸 사이였군요. 그런데 이 의료 봉사가 일주일간 지방에서 진행됐더군요. 숙박을 함께 했고요. 7년 전 유진이를 임신했을 무렵입니다. 그때 미라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나는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서 너무 바빠서 아이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때 임신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만 됐습니다. 더 이상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탐정이 보여준 마지막 사진. 그것은 진수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진수 씨 불임 클리닉에 다녔더군요. 정자 활동성이 극도로 좋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원하는데 부인 쪽 문제로 임신이 안 됐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정자 활동성이 극도로 좋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나는 무정자증이고 진수는 정반대. 이보다 더 잔인한 대비가 있을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안 이상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수술실에 들어가려는데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바비큐 파티할 건데 가족들이랑 와. 형수님도 좋아할 거야. 형수님. 진수는 항상 미라를 형수라고 불렀습니다. 진수가 나보다 1살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호칭이 다르게 들립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라야, 나 오늘 응급수술 들어가게 됐어. 파티는 너희끼리 가. 어머, 정말? 진수 씨가 당신 꼭 오래서. 어쩔 수 없지. 환자가 우선이니까. 미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를 몰고 진수네 아파트 근처에 차를 세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놀이터가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비큐 파티는 야외에서 하고 있었죠. 진수와 미라 그리고 아이들, 유진이와 유호, 진수의 딸까지. 멀리서 봐도 그들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진수가 고기를 굽고 미라가 아이들을 챙기고 유호가 진수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니, 유호가 진수를 아빠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그냥 삼촌이라고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친밀함이, 그 자연스러움이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수의 딸과 유호가 나란히 서 있는데 누가 봐도 남매처럼 보였던 겁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판박이었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내 눈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진수의 딸과 유호를 나란히 놓고 보니 더욱 확실해졌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유진이도, 유진이의 이마와 인매가 진수와 닮았다는 걸. 저녁, 미라와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진수 씨가 많이 아쉬워했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오래요. 그래, 알았어. 평범한 대화. 하지만 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호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진수 삼촌, 재밌어.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진수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죠. 5년 전 이혼 무렵의 게시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이혼 직전 진수가 올린 글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질 수 없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글이 올라온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유호를 임신했다고 미라가 알려온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더 찾아보니 미라의 오래된 SNS 계정도 발견했습니다. 비공개였지만 몇몇 게시물은 공개되어 있었죠. 8년 전 의료 봉사 때의 사진들. 그중 한 장에서 미라가 진수의 팔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죠. 맨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진수의 전 부인 SNS였죠. 그녀가 올린 이혼 관련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내가 바보였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다른 누군가. 그게 미라였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내 얼굴이 보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아빠 괜찮아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이의 얼굴을 보니 또 진수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여태 몰랐을까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고 하죠. 나도 그랬던 겁니다. 병원에 출근했더니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여가 어제 못 와서 아쉬웠다. 미라 형수도 내가 없으니 심심해하더라. 그래, 미안하게 됐네. 그나저나 너희 셋째도 곧 태어난다며? 축하해. 정말 부럽다. 부럽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엇이 부러운 걸까요? 자기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는 게 부러운 건가요? 진수야, 혹시 뭔가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응? 뭐라고?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수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3건의 수술이 있네요. 메스를 잡으면 잡념이 사라질까요? 하지만 수술실에서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라와 진수가 함께 있는 모습, 아이들이 진수와 노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그 잔인한 진실이.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 미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검진 다녀왔어요. 아기 건강하대요. 이번엔 꼭 당신 닮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당신 닮은 아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도려냅니다.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이 진실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밝힐 것인가. 나는 강도혁 42살의 흉부외과 과장. 매일 생명을 살리는 의사지만 정작 내 인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이 집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미라와 단둘이 있는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미라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오늘 출근 안 해요? 미라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그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솔직하게 대답해줘. 진수랑, 진수랑 어떤 사이야? 순간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수 씨는 당신 친구잖아.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친구. 그녀의 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건 우연히 몇 번 마주친 거야. 카페에서 우연히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탁자 위에 사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미라와 진수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진수의 딸과 함께 있는 사진들. 이것도 우연이야? 미라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어떻게 날 감시한 거야? 감시? 내가 널 감시해야 할 이유를 만든 건 누구야?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아? 그 말에 미라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천적으로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런데 우리 집엔 아이가 둘이 있고 내 뱃속엔 셋째가 있지. 설명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늘 병원에만 매달렸을 때 나도 외로웠어. 그래서 진수 씨는 날 이해해줬어. 당신이 주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줬고 그래서 잤다는 거야? 내 친구와 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 당신 가족이야. 당신이 아빠야. 그 뻔뻔한 대답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 피가 뭐가 중요해? 당신이 키웠잖아. 아이들은 당신을 아빠로 알고 있어. 그럼 진수는? 진수는 뭔데? 진짜 아빠?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유진이도 진수 아이야? 유호도? 뱃속의 아이도? 마침내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사랑했어.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속여. 당신도 행복했잖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했잖아.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대신 채워준 거야. 당신은 아이를 원했고 나는 그 아이들을 줬어. 채워줬다고? 내가 믿을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그럼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평생 아이 없이 살았을 거야. 그 말은 내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마워하라고? 10년 동안 날 속이고 내 친구와 바람 피우고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인 걸 고마워하라고? 그 아이들은 당신 아이야.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하지만 진실은 아니잖아. 미라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조소 섞인 웃음이었죠. 진실? 당신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 사실 아빠는 너희 아빠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유진이와 유호,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알아? 자기 아이들이라는 걸? 미라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아.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말은 진수도 공범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10년 동안 나를 속여온 겁니다. 진수 부인과 이혼한 것도 그건 달라. 이혼은 다른 이유였어. 다른 이유? 설마 너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려는 거야? 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죠. 왜 나야? 왜 하필 나를 선택한 거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아빠가 될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용한 거야? 내 선함을? 이용이 아니야. 나도 당신을 사랑했다니까. 진수도 사랑하면서 그 질문에 미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아이들은 어떡하고? 아이들은 당신이 필요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필요한 거겠지. 진짜 아빠가. 미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줘. 10년 동안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는 나를 생각하며 살고 싶어. 당신이 폭로하면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아.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 지금까지처럼? 너는 할 수 있겠지.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못해. 진실을 안 이상, 더 이상은 못해. 미라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배가. 순간 걱정이 됐지만 곧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속아온 사람이 뭘 못 믿겠습니까? 정말 아파? 괜찮아. 미라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양육권도 포기할게. 대신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마. 그것만 약속해줘.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그래.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나는 사라질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진수는 가만히 있을까? 진수는 내가 설득할게. 당신이 아이들 아빠인 걸 인정하게 할게. 10년 동안 속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믿으라는 거야? 믿어줘. 이번만은. 정말이야.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순수한 유진이와 유호. 그들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내가 만든 이 집은 오늘로 끝이야. 무슨 뜻이야? 이 거짓된 가정, 거짓된 행복, 전부 오늘로 끝이라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제발 도여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자. 일어서려는데 미라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미라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더 이상 내가 달래줘야 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아이들 방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그림.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는 그 그림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유호야. 하지만 나는 거짓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법원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걸으며 오늘 있을 심리를 준비했죠. 친자 부인의 소송. 내가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지만 오늘은 한 가정을 죽음으로 선고하는 날입니다. 강 과장님, 준비된 자료는 충분합니다. 무정자증 진단서,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불륜 증거들까지. 승소는 확실합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기고 싶은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미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초췌해 보였죠. 배는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그녀 옆에는 진수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내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가 먼저였죠. 피고인 강도혁 씨는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적상 자녀인 강유진, 강유호는 원고의 친자녀가 아닙니다. 다음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으로 했던 검사. 결과는 명백했죠. 친자 확률 0%입니다. 0%. 그 숫자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죠. 우리 가족을 알던 병원 동료들이 왔던 겁니다. 미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설사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10년간 양육한 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사실상의 아버지입니다. 그 10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내 변호사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미라와 진수의 미래 사진들.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외도를 했으며 그 결과로 낳은 아이들을 원고의 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판사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긴 침묵 후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고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배진수 씨, 당신이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또 한 번의 폭탄 선언.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그리고 위자료 지급 명령. 하지만 양육권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은 별도로 심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도혁아, 이제 그만해. 법적으로 우리는 남남이야. 아이들은 어떻게?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미라의 어머니가 데리고 온 것 같았죠. 유진이가 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여기 있어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아, 아빠, 우리 집에 가요. 엄마도 같이요. 유호도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안아줘요. 평소처럼 유호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꽉 안았죠. 유진아, 유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7살, 5살 아이들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아빠는 이제 너희와 따로 살아야 해. 왜요? 아빠 싫어요.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호도 따라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유호야. 삼촌이. 가까이 오지 마.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진수가 멈춰섰죠. 도혁아, 나도 할 말이 있어. 1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겠지. 미안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 내가 내 아내와 잤고 아이를 만들었고 그걸 10년 동안 숨겼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양육권 가져. 대신 아이들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 도혁아. 아니, 잠깐.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유진아, 유호야.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하지만요? 아빠는 이제 너희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그 말을 하는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아빠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유진이의 머리 냄새, 유호의 따뜻한 체온.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는 내 아이들이었어. 일어서서 걸어가는데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아빠. 그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미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양육권은 의외로 내게 왔습니다. 법원은 10년간의 양육 실적과 경제력을 고려한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게 한 이상 내가 키우는 건 오히려 상처가 될 테니까요. 양육권 포기각서입니다.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선생님께 유리한 판결이 났는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아빠도요. 미라와 진수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재혼한 건 아니지만 함께 살기로 했다고 들었죠.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 도시에 더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받던 의사 강도혁의 치욕스러운 비밀을 짐을 싸면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한 장만 간직했죠. 유진이의 첫 생일 사진. 케이크에 얼굴을 묻히고 웃는 아이의 모습. 안녕, 내 딸아. 아니, 내 딸이었던 아이야. 1년 후, 동해 바닷가 작은 도시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병원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죠. 대형 병원의 과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의사 강도역으로 살아갑니다. 어제 미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죠. 유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유호는 1학년. 그리고 막내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아들이라고. 아이들이 아직도 아빠를 찾아요. 진수 씨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가끔 당신을 그리워해요. 편지를 읽다가 접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 제일 좋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날아다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유진이었습니다. 아빠, 아니 아저씨? 유진아? 보고 싶어요. 왜 우리 버리고 갔어요?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맞는 거였어.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아저씨가 우리 진짜 아빠 아니래요. 하지만 나는 아저씨가 아빠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바람에 눈이 시려서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죠. 고마워, 유진아. 하지만 이제 진수 삼촌이 아빠야. 싫어요. 아저씨가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로 다시는 못 만나요? 그래, 아마도. 그럼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아저씨는 우리 사랑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그럼 됐어요. 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빠라는 호칭이 가슴을 후볐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요. 행복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 위에 서는 거야.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 위에 새로운 삶을 지을 수 있겠죠. 오늘도 응급환자가 들어왔다고 호출이 왔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강도혁, 43살의 의사. 더 이상 누구의 아빠도 누구의 남편도 아니지만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적어도 지금은